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19의 나이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애국지사 김병길 선생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국지사였는데요. 오늘은 나라 독립을 위해 그가 행했던 희생과 헌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던 1942년 일제강점기 19살의 김병길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동지 11명과 함께 항일결사 1심회를 조직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김 선생은 일본군 항공창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항공기와 변전소 폭파 계획을 세웠지만 조직이 노출되면서 체포되고 맙니다. 넉 달간 이어진 가혹한 고문, 군법 회의를 거쳐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김 선생은 광복을 맞을 때까지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1990년 애국지사 김병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국지사. 뇌졸중 치료를 받던 김 선생은 어제 저녁 보훈병원 병상에서 9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에겐 늘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자랑스럽죠, 굉장히. 예, 자부심도 느끼고 참 우리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훌륭하게 잘 지내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시도 아주 좋은 데 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길 애국지사는 내일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납가루를 채워 넣어 무게를 늘린 가짜 순금 목걸이 수십 개를 만들어 전당포에 맡기고 수천만 원을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노렸는데요. 깜빡 속은 가게가 무려 20곳이 넘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전당포. 한 남성이 들어와 목걸이를 풀어 주인에게 건넵니다. 24g짜리 순금 펜던트라고 전당포 주인을 속이고 7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순금이라던 펜던트를 확인해보니 가짜였습니다. 범행에 쓰인 펜던트입니다. 원래 6g에 불과하지만 납이 채워진 뒤 무게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5살 박모 씨는 귀금속 상가에서 속이 비어있는 금 펜던트를 한 개당 20만 원을 주고 50개를 샀습니다. 금 세공사로 일하며 익힌 기술로 박 씨는 납가루를 직접 채워 넣어 무게를 불린 가짜 펜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 전당포 25곳을 돌면서 한 개당 최대 120만 원을 받는 등 2달 동안 가짜 펜던트 30개를 맡기고 2,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고 물건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 시야 놔놓고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소를 못 하니까 그래 해줬던 기고. 전당포 주인들은 시금석으로 순금 여부를 확인했지만 펜던트 외부가 금으로 되어 있어 의심하지 않고 돈을 내줬습니다. 박 씨는 특히 눈이 어두운 노인들이 운영하는 전당포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주로 전당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셔서 주로 제대로 물건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받으셔서 피해를 입으신 것 같고 추가 피해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박 씨는 못으로 속을 채운 가짜 금두꺼비로 전당포를 속이려다 실패하자 납 펜던트까지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 신항 배후 지역인 가덕도 해상에 LNG 벙커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두고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해온 걸 부산시가 덥석 받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부산 가덕도 서쪽 해안가입니다. 해상 방파제와 가덕도 사이 바다를 매립해 LNG 벙커링을 짓는 방안이 지난 2일 고시돼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LNG 벙커링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창원 어민들이 반대해왔던 혐오 시설을 부산시가 덥석 받아들인 데다 인센티브 등 아무런 지원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행태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가덕도 주민들은 부산 시민으로 생각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한 2-3번 했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회에선 LNG 벙커링 입지 선정이 정치적 야부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경남도민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싫어했던 것을 수용하겠다고 경남도지사하고 밀실에서 야합을 했어요. 실제 LNG 벙커링 입지 조사에선 창원 연도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해안가 부지는 입지 경쟁력이 4위에 불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지자체 의사를 존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지자체장께서 상생협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합의를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부로서는 그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상 시위마저 예고된 가운데 해수부는 뒤늦은 의견 수렴과 함께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학교 폭력에 성폭력까지 참 어른들 보기에도 무섭다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한 모의 법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남학생들이 법정에 불려 나왔습니다.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위협하며 법정에서 난동까지 부립니다. 이승용 학생이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이 낙체 사진을 합성한 거 뭡니까? 이거는 합성 어플 중에 감촉 합체해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한번 장난 삼아서 해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 보여줄 마음도 없었고 그냥 장난이었다니까요. 친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유미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정말 몰랐어요. 학생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진지함을 잃지 않는 태도에 실제 재판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은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각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 익힌 도덕성과 정의로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게 될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지역에 오늘 낮 12시를 기해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표 지점인 중구 대청동의 낮 최고 기온이 32.5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정구는 35.2도, 부산 진구는 3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최저 기온 26도로 전망돼 열대야 현상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했다가 A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조사 결과 A형 간염 환자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5일 사이에 해당 식당을 찾았고 모두 식당에서 내놓은 중국산 조개 젓갈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의 잠복기는 최대 50일로 이 식당으로 인해 A형 간염에 걸린 환자 수는 다음 달까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아베 정권 규탄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부산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제재를 규탄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일본 영사관 주변 도로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늘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지역기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물론 부산시와 시의회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서 의원들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김선희 부산시립미술관장의 개인 소장품 강매 의혹 등에 대해 부산시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김 관장이 지난달 초 미술관 내 입점한 기념품점 대표에게 자신이 소장한 이유환 작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관장이 압력을 가해 기념품점 물품들을 자신이 추천한 작가들의 미술품들로 교체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위법성 여부를 밝힐 본격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부산항 환적 화물 증가율이 2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 환적 화물은 96만 8천여 개로 지난해 7월 97만 3천여 개보다 0.5% 줄어 지난 201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추가 관세 등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되면 환적 화물 물동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선사 유치와 마케팅 강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3일부터 부산과 오키나와를 주 3회 오가는 노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유일한 부산발 일본행 노선이었으나 일본 여행 불매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줄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부터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며 제주항공은 9개 일본 노선의 운항 편수를 3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